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숯꽃질이를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두 바늘을 바닥에 붙인 낚시. 지난번에 출조했던 곳인데 낚시 자리가 바뀌었죠. 지금은 도로변입니다. 수심은 좀 상대적으로 얕고요. 위에서 보기에도 물이 흐르는데 실제로 앞에 보면 물이 굉장히 빨리 흐릅니다. 저수지가 뭐 많이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대류가 심한지 모르겠어요. 13척입니다. 목줄은 30에 36, 바늘은 아스카 6호. 떡밥 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카메라를 앞에 잘 보이는 쪽에 장착을 했어요. 아주 약하게 찍혔죠. 밥이 몇 번 들어가지 않아서 고기가 큰 고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피딩 타임에 공략을 잘 못했어요. 전에는 수심은 1m 한 50 정도 되는 곳이고 찌는 튜브톱입니다. 소시지 몸통으로 대류를 잘 견디고 보건력도 괜찮은 그런 튜브톱을 선택을 했습니다. 밥은 어분 글루텐이랑 오감척이랑 합친 거고요. 바닥에 붙이고 서서히 풀리는 형태로 그렇게 부사를 합니다. 눈금은 11눈금 중에 7눈금에 맞췄습니다. 목내림은 2눈금 정도를 내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내려갈 때도 있고요. 지금 낙하 중에 고기가 건드리는 거죠. 속꽃줄이에서는 저런 걸 공략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바닥에 완전히 내려가서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되돌림이 시작될 때부터 공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내려가다가 저렇게 돼서 목내림 폭도 안 나오고 털려버렸기 때문에 뺀 거죠. 그리고 다음 투척에서는 이번 투척보다는 유지력을 조금 더 살려서 넣습니다. 속꽃줄이는 보통 찔러 넣기를 합니다만 감자 같은 경우는 뭐 위로 흩날리는 성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걸쳐 달기를 할 때도 많습니다. 바라케류가 들어간다면 찔러 넣어야 되겠죠. 대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흐르고 그래서 투척을 11시에 해서 11시 반에 목내림이 되도록 그렇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뛰죠. 자, 지금은 3.5눈금 정도가 나와 있죠. 조금 더 멀리 들어갔고 그래서 목내림 폭은 조금 더 깊게 살짝 잠기는 건드림. 저것도 건드림입니다. 되돌림이 시작되고 나서의 입질을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속고는 안정을 시키면서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떡밥이 풀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파악하면서 낚시를 해야 합니다. 되돌림이 서서히 일어나죠. 지금보다 약간만 더 빠르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 고기가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굳이 밥을 더 열어주거나 할 필요는 없이
이대로 나가다 보면 건드림 다시 나옵니다. 네, 이대로 나가다 보면 조금 더 건드림이 좋아지는, 템포가 조금 더 빨라지는 낚시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미리 갈 필요는 없어요. 속고는 안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공략입니다. 센터를 잘 잡아주고 귀만 눌러주고, 이미 밥은 성형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어분 글루텐이랑 오감척을 합치면 유지력이 상당히 좋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이 만질 필요는 없고요. 항상 지금 받침대보다 약간 왼쪽 방향에 찌가 서도록 그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내림 폭은 3눈금 정도가 나오도록 거의 균일하게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고, 되돌림이 어느 시간대에 나오는가를 균일하게 맞추는 연습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밑걸림. 밑걸림이 굉장히 심해서 제가 전날 바늘 얼마나 해먹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곳은 밑걸림이 없는 좌표가 직경 한 50cm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만 밑걸림이 없고 왼쪽이나 오른쪽에는 밑걸림 바로 나옵니다. 사실은 편안하게 속구찌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찌라시를 1cm 더 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비가 이렇게 흘러 내려가다가 걸려버리기 때문에 좀 덜 흐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 들여 밥을 달고, 투척 지점이 아주 정확해야 되니까 지금 약간 왼쪽 11시 지점에 들어가서 11시 반에 들어가면 밑걸림이 없는데 11시 반에 들어가서 12시에 되면 밑걸림 바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템포가 늘어져도 밑걸림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맞추려니까 힘들죠. 바로 건드림 나왔습니다. 쿡 한번 했고요. 그래도 이건 급하게 채지 말고 찌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작은 고기들이 저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제대로 먹어주려면 또 반응이 나오겠죠. 건드림이 살짝 나오긴 합니다만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이죠. 네, 이제부터 되돌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네, 조금 더 잠겼다가, 이런 게 건드림입니다. 고기들이 옆에 와서 움직이면 수류에 의해서 저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가끔씩 먹이를 이렇게 툭툭 치거나 쪼기도 하고, 그러면 떡밥이 더 풀리겠죠. 그럼 되돌림이 더 나옵니다. 그러다가 입질이 나올 때 쿡 하고 찍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찌의 움직임을 보면서 물속 이미지를 그려, 입질, 저런 식으로 찌의 움직임을 보면서 물속 이미지를 그리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끊어 먹었네요. 헛방이었나 봐요. 자, 정성 들여 밥을 달고 앞으로도 찌 영상 계속 볼 수 있으니까요. 예, 약간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제가 다시 붙들고 있죠. 떠내려가지만 하고. 저걸 안 해주면 밑걸림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저래도 떠내려갑니다.
뻗어 던지면 더 떠내려가죠. 자, 여기서 멈췄다 내려갑니다.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고기들이 있다는 거죠. 벌써 뭐 어떤 형태의 고기든지. 다시 밀어 올리죠. 이거는 입질이 나오면 빨리 나오죠. 근데 속꽃질이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밥이 이미 털려버린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투척에서는 중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밥을 키우거나 압력을 더 주거나 투척 지점을 더 좁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뻗어 던지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여기는 쫓아오는 건드림이죠. 저런 거는 떡붕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안 챕니다. 밥이 날리지 않도록. 이제 착지가 됐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공략을 해도 돼요. 밑걸림. 밑걸림 진짜 심해요. 그래도 뜯어먹히면서 하는 게 노지 속꽃질이죠. 템포가 늘어지면 밑걸림이 심해지니까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공격적으로 구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공내림이 빨리 안 이루어지죠. 중간에 고기들이 이제 자꾸 생겼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먹고 달리고 그러지는 않고 착지가 되면서부터 건드림이 있어요. 그건 바닥층에 고기들이 좀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먹는 건드림은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네, 건드림도 약하게 있는데 더 세지진 않네요. 아직은 그렇게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입질이 나오는 건 작은 고기들이나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간헐적으로 건드림, 입질. 저렇게 살짝 건드려주고 입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보통 뭐 이렇게 예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속꽃질이에서 두바늘 바닥 낚시에서는 중층 낚시 전체가 그렇죠. 저런 것들을 건드림이라고 부르죠. 떡밥은 될 수 있으면 떨궈 넣기를 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건드림 깊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데 건드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투척을 하면서 어떤 지점에 얼마나 멀리 넣었을 때 반응이 좋은가를 좌표를 계속 봐야죠. 내농금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때 건드림이 더 확실해요. 입질. 입질이 이제 선명해지네요. 저런 식으로 헛방이 몇 번 나면 떡밥의 터치를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쯔라시를 살짝 더 올려줘서 저게 답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봅니다. 최초의 우아바리 톤톤에서 2cm 드라시를 줬고, 아까 흐르지 말라고 1cm를 더 줬고, 지금 다시 1cm를 더 줬죠. 네, 지금처럼 약간 왼쪽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자리로 들어가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 지금 내려가다가 말고 밀어 올려 버리죠. 목내림 마무리되는 곳에 고기가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목내림 폭이 살짝 줄었어요. 그만큼 밥 사이즈가 줄거나 아니면 위치가 당겨져 들어왔다라는 말이죠. 빨리 입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바닥에 가서는 건드림이 강하지 않아요. 소란스럽지도 않고. 입질. 주변에 작은 고기들이 없었다는 거죠. 힘을 엄청 써요. 그리 크지도 않은데. 여기 고기 최고가 높아서 되게 예뻐요. 일곱 치 정도 되는 떡붕어인데 진짜 예뻐요. 네, 정말 이 근방에서는 제일 예쁘게 생긴 붕어라서 제가 보통 이렇게 홀쭉한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잡음이 많으면 저런 고기들한테까지 기회가 안 가는데 찌에 잡음이 없죠. 그럴 때는 오히려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집어가 더 되면 아마 잡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속꽃줄이는 무조건 덤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은 느긋한 리듬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 느긋하다고 해서 막 채비를 넣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고 일정하게 흔들림 없이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제가 이 낚시터에 적응을 더 했으면 아마 조과가 훨씬 좋았을 텐데 아직은 적응 중이에요. 네, 아주 약한 건데 밀고 올리네요. 네, 살짝 밀어 올린 입질.
저런 애들은 움직임 자체가 고기가 작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죠. 큰 애들이 오면 움직임이 다릅니다. 잡음은 줄어들고 약간 극하게 움직인다 할까요? 속구찌리는 투척 위치가 뭐 다른 기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투척 위치가 기계처럼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네, 내려가면서 쿡 해버렸어요. 저러면 휘둘리는 거예요. 저런 게 없도록 바닥에 안착시켜줘야 두 바늘 속구찌리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순간에 입질이. 저거 챔질 해대면 안 됩니다. 목내림 폭이 벌써 줄었죠. 채비가 안정화가 되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죠. 네, 이제 안정이 됐어요. 네, 쿡 한번 했고요. 뭐야 이거. 묵직하게 딱 눌러주는 입질이 제일 예뻐요. 속구찌리에서는. 되돌림이 아주 천천히 일어나고 있죠. 자, 지금 휘둘리기 시작해요. 약간씩 중간에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떡밥을 더 풀림이 겉면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걸 신경을 써서 떡밥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처럼 저렇게 별로 걸리적거리지 않고 내려가 주는 게 좋아요. 속고는. 그래도 마지막에 착지할 때 두 번이나 쿡쿡거리죠. 이제 작은 붕어들이 제법 들어왔다는 거죠. 입질. 속꼬치리는 기본적으로 찔러 넣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걸쳐 달기를 해도 안정화가 가능해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유지력이 그리 좋은 떡밥도 아니고요. 일반 사용하는 당구화에 비해서 지금은 결착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도 떡밥 달기 직전에 만진 떡밥이라서 점성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진 않아요. 투척 위치는 항상 똑같고 네, 브레이크가 걸려서 내려가죠. 조금 더 잘 내려가야 돼요. 지금은 너무 상층부에서 잡음이 많아요. 마지막에 목내림 완성되면서 건드림 늦게 나왔어요. 건드림이 목내림 폭은 균일한 걸 봐서 떡밥은 충분히 남아 있어요. 약간 누르는 듯한 건드림 나오고 있고 네, 밥이 풀리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요. 저러다가 입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저렇게 풀려 올라가다가 흡입 저렇게 살짝 밀다가 쭉 이렇게 그래서 풀려 올라가는 순간을 잘 봐야 돼요.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건드림이 나오면 풀림이 되면 더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안
되돌림이 안 올라오는 거는 잘 안 풀리거나 혹은 대류 때문에 복원력이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채비가 자리를 잡은 걸로 봐서 끌려 내려갈 정도는 아니죠. 전 줄 건드림. 가볍게 콕 찍었어요. 다시 한번 찍었고. 너무 약하죠. 저걸 포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저런 것들은 걸르는 거예요. 저거는 뭐 거의 예외 없이 치어들, 참붕어들일 테니까요. 이번에는 입질 인터벌이 너무 늦어요. 그 전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약간 쪼는 듯한 건드림. 회수를 했어야 될 타이밍이 지났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요. 이번에는 저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아까 떡밥을 넣을 때 마지막에 그 입자가 깨진 게 있어서 좀 몇 번 주물렀더니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넣지 않고 있죠. 필요 이상으로 만지면 여러분 떡밥 저렇게 됩니다. 물론 뭐 떡밥 넣어놓고 5분 10분 기다리면서 한 마리씩 큰 거 잡겠다 하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접근법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아까 떡밥보다는 이번 떡밥이 풀림이 조금 더 있을 겁니다. 아까보다 목내림 폭도 적고 되돌림도 빨리 나오고 있죠. 건드림도 더 강하죠. 밀어 올려요. 다시 자리 잡고 입질. 우와, 어우. 힘이 엄청 좋았어요. 저는 밑걸림인 줄 알았는데 힘을 쓰고 있어서 우와. 제압을 한다고 했는데 목줄이 그냥 바늘 위에 5cm 정도 자리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새 목줄이에요.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고기가 좀 컸어요. 아까보다 이 소란스럽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지금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해야죠. 속구치리는 저기서 좀 더 빨리 내려가도 됩니다. 찌 선택이 이거보다는 좀 더 슬림한 게 나아요. 건드림. 입자감을 좀 더 살린 떡밥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이제 이 떡밥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되돌림이 확실히 부족하죠. 입자감이 사라지고 입질. 입질폭이 굉장히 컸어요.
큰 놈은 띄우고. 이것도 작은 잉어입니다. 잉어. 여기는 잉어가 많이 잡히는 곳은 아닌데 아까 고기는 저거랑은 비교도 못하게 큰 사이즈였어요. 떡밥을 풀림을 좀 더 살리지 못한 게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아쉽네요. 다음 출조 때는 이 방식에 대한 변화를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건드림이 좀 강하네요. 완전히 쉽게 목내림 되지는 않고 중간에 제동이 자꾸 걸려요. 네, 이런 경우에는 토종붕어 작은 것들 그리고 참붕어들이 이제 목내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층에 이제 많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더 안정을 시키려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낚시터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쉽게 변화 줄 수 있는 방법 이외에 저 상태에서 밥달기나 투척을 가지고 아니요, 더 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두 마리 거죠. 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잉어도 있으니까 제가 고기를 잡아내니까 한 마리는 잉어인지 찾아오신 목줄이 거예요. 터져버리네. 네. 지금 낚시가 잘 되는 상황이 네, 밑걸림이 아니니까요. 심해서 딱 그 홈통에 넣어야. 제가 여기 하다가 미끌림 많아가지고. 네, 지금 음, 여기서 요만큼만 가도 걸리고 요만큼 걸리거든요. 지금 한 30cm 안에. 요 정도 요 정도. 네, 이분이 네, 네. 여기서 하다가 밑걸림 때문에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아, 한 마리 괜찮을 걸었는데 목줄이 상층부에 그냥 터져버리네. 고기들이 포진해 있어요. 목내림 잘 안 되죠. 여기 자주 오십니까? 여기는 대류가 심한데 목내림이 안 되면 저 상태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꽃질이 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 네, 네. 곳이죠. 바늘 무게를 늘리고 떡밥의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시도를 해볼 만한 상황이죠. 저는 아직 잉어 새끼하고 일곱치하고밖에 못 잡았어요. 올해는 올 보면은 이거 새끼가 무지를 많아요. 예, 그렇지? 저는 여기 이제 두 번째라 가지고 늦었는 거죠. 작년 같은데. 이분들은 산란철을 기준으로 네, 네. 낚시를 생각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이제 늦게 온 산란철에는 거죠. 낚시를 잘 안 하고 끝나면 보통 하는데 여기 잘 몰라서 와서 해보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예, 예. 통영에서 왔어요. 궁금한 게 많으셔요. 그런 분들 좀 자주 오시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 저거는 입질로 이어지는 건드림이죠. 좀 까칠하네요. 예? 까칠해요. 연안이라서 수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고기들이 있어도 굉장히 먹는 세요. 걸 좀 까다롭게 먹는 자리가 돼버려요. 저런 곳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큰게 큰 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렇죠. 네, 저는 잉어는 아닌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밑걸림인 줄 알았는데 목줄이 그래 터지지 않는데 목줄이 터져버려요. 네, 2자짜리 잉어에도 목줄이 안 터지는데 제가 고기가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경계하면서 먹어. 한번 물어볼 때 마슈 당교가야 네, 그 배합을 잘못하면 지내기가 힘들지. 네, 저는 지금 이거 쓰는데 이분은 제가 유튜버인 줄 몰라요. 치대면 나중에 이제 지금 떡붕어는 기본적으로 풀림이 없으면 예,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지금까지 계절은 글루텐을 소량 넣고 감자하고 합치는 게 좋고요. 예, 예. 여기서 활성이 좀 더 올라가면 글루텐 대신 그거 비비 후레쉬 예, 예. 그걸 합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면서도 풀림이 남아 있는데 예. 이제 치대 버리면 잠깐은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흥미를 잃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풀리기 시작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옆에서 풀림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고기도 뺏길 수 있고요. 여러분은 다 알고 비비 계시는 후레쉬 내용.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저도 몇년 전부터 마슈 당을 쓰고 있는데. 마슈당고 단품요. 예, 단품을 아. 이거를 유지력이 좀 약하지 않던가요? 예? 유지가 약하지요. 예, 유지가 약합니다. 그러면 비비 후레쉬나 조베라를 추가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냥 쓰면 아무래도 그 유지도 약하고 그걸 유지시키려 하다 보면 많이 혹- 돌려야 되니까요. 쪼는 듯한 입질이 돌려놓으면 나오죠.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입질. 생활 정책을 보니까 아예 미끌립니다. 마슈 아. 물속에 장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돌뿌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뭐 노지 속고찌리는 목줄 해먹는 건 기본입니다. 어쩔 수 없죠. 저 혼자 열심히 막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마쇼 당고는 단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것들과 합쳐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지처럼 잡어의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같이 쓰는 게 좋겠죠. 그냥 쓰면 아무래도 구사가 어렵겠죠. 네, 여러분도 뭐 들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냥 저분을 위해서 해드린 얘기니까 그냥 빨리 돌렸습니다. 제 오른쪽 한 100m 정도 되는 그 움푹 들어간 지역에서 낚시를 하셨어요. 자주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글루텐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겁잖아요. 이게 좀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붙이시죠. 안 찍어 띄웁니까? 띄울 때는 큰 거 둘, 이거 하나, 글루텐 반. 그 정도 하시고, 바닥에 붙일 때는 이거 둘에 글루텐 50. 그러니까 이거 200에 글루텐 50. 그러니까 글루텐으로 유지력만 잡아주는 거죠. 이런 글루텐은, 이건 지금 잉어가 좀 붙을 수도 있는데,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제가 지금 요거 두 개 합쳐서 하거든요. 바닥에 하기에는 딱 좋죠. 예? 바닥에 붙이기 좋아요. 근데 이제 대립을 쓰시면 아무래도 자꾸 가벼워지니까요. 경기도에 중앙 끝밥이요. 네네. 그 끝밥도 괜찮다더라고요. 뭐 국산 떡밥들 요즘은 바라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감자하고 글루텐은 감자 글루텐 어분은 잘 나옵니다. 저도 지금 안 써봤는데 네 어떻게 중앙어수라 뭐 부풀이 제가 지금 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부풀이 아, 쓰니까 괜찮습니다. 부풀이 얘기를 하죠, 당연히. 지금 착지할 때 중앙어수라 건 바로 저도 안 반응이 써봤어요. 나오거든요. 이게 풀림이 없으면 이 반응이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밥이 무겁기 때문에 풀림이 있어야 이 반응이. 제가 이 낚시터에서도 네네. 이렇게 재밌게 주변 하시죠. 분들 봤는데
마슈 쓰는 분은 거의 못 봤고요. 이상하게 하여튼 이쪽 지역은 떡밥 삐딱하게 달았네. 다시 달아야 됩니다. 저거는 이상하게 이쪽 지역은 부풀이 떡밥이 거의 줄을 이룹니다. 예, 다시 달아야죠. 전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센터를 반드시 잡아서, 아니면 저건 던져도 헛방이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곳에는 부풀이 떡밥을 감자를 제일 많이 씁니다. 여기 만난 분들은 다 좋았어요. 점잖으시고 쓰레기 안 버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소란스러운 분 없고, 낚시도 다들 잘하시고. 그동안은 늘 독탕이었는데 여기는 가면 항상 몇 분이 계세요.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분 글루텐이라서 어분 때문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많이 모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고기의 밀도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아서 착지 전에 살짝 휘둘리는 감이 있어요. 그래도 어분 글루텐이랑 척으로 배합을 한 떡밥은 저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속구질이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건드림 나오고. 조금 더 빨리 풀리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블렌딩에서는 어분 글루텐을 넣지 않고 척 단품으로 낚시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속구질이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렇게 접근을 해서 해볼 거예요. 속구질이는 투척이 되고 목내림 속도가 지나치게 느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기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로 하고 바닥에 안착이 되고 그 다음부터 고기들이 관심을 가져도 상관없어요. 미리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고기들한테 어필하며 내려가면 자칫하면 고기가 부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안정을 시켜 놓고 구사를 하는 것이 두 바늘을 바닥에 붙이는 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되돌림을 보는 낚시죠. 속구찌리는 밸런스 속구찌리는 되돌림을 보는 낚시고, 또 되돌림을 보는 낚시가 아니라 목내림 완성되는 순간을 노리는 빠른 템포의 낚시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오아세 속구찌리라고 해요. 그거는 또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밸런스 속구찌리는 목내림하고 되돌림을 보는 거예요. 낚시터 예쁘죠? 한 폭의 그림이죠. 네, 제 지인들도 와보고 힐링 된다고, 말은 힐링 된다고 그러면서 고기는 엄청나게 잡다가 갔어요. 근데 좋아요. 좋고, 이런 낚시터는 앞으로도 깨끗하게 잘 보존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떡밥 다는 거는 속구줄이는 빨리 안 달아도 돼요. 눈으로 보면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압력과 크기와 터치를 만들어서 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C톱이 좀 두껍다고 표현이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점점 부대끼기 시작하죠. 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고기들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채비가 안착이 되지 않고 떠내려가죠. 제가 예상한 것보다 우측으로 10cm에서 15cm 정도 더 가서 안착이 돼요. 이러니까 속구줄이를 원하는 대로 구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점을 찍듯이 좌표를 하는 게 지금 필요한데 대류만 있으면 그 대류는 어떻게든 잡아볼 수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내려가면서 고기들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까 그렇게 떠 있는 동안 제가 계산한 것보다 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탄화를 압축하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경을 써서 투척을 하고 하지만 어려운 낚시가 돼가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주기적으로 이 두 바늘 바닥 낚시 밸런스 속고찌리를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부대끼는 고기들의 실체이죠. 저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변화를 준다면 목줄 길이를 줄이지 않고 변화를 준다면 바늘의 크기를 더 키우고 바늘은 무거운 거 세사나 프로스트 같은 그런 바늘을 사용하고 찌의 부력을 더 올리고 그 정도의 변화를 줄 것 같아요. 떡밥은 오감척 단품으로 그렇게 구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런 상황이 됐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훨씬 공략하기가 좀 수월해질 겁니다. 18척으로도 공략을 했는데요. 뭐 가능하면 영상을 올리고 아니면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번에 구독자분이 질문하셨던 대류가 심할 때 띄울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되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